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방송을 조금 뜸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일요일 날 무려 또 한 4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가지고 목이 좀 더 악화돼 가지고 좀 쉬었는데, 그동안에 또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생겼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연내 인하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연준 의장도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주가 큰 폭 하락과 또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물가도 계속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고용시장도 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양호하죠. 전문가들이 시황 9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증가할 거로 봤는데 거의 33만 명. 제가 앞 시간에 얘기한 거는 정부 부문 그 고용을 뺀 겁니다. 순수 민간 부문만 28만 개 정도 증가했고, 정부 부문 약 5만 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3만 개가 증가를 했는데, 여하튼 고용이 뜨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냐,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올랐느냐는 거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여태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한 사람이죠, 4.0 정도로 봤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5.0 내지 5.25%를 보고 있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 없다는 연준 의장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주장을 제기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특히 주식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과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냐?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면 주가가 이제 내리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과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나는 거죠.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이후 나스닥 기준으로 14,000 얘기를 늘 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냐라는 거죠. 포유환율연구소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는 연준 의장을 100% 인용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나스닥 지수가 14,000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연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한 사람들이 그 예상한 또 분석한 그 미국 증시 상승 요인하고는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은 크게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의 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또 경기 침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테니, 즉 연준 의장 의견을 수용하고 대신에 주가는 이제 큰 폭 하락할 거다,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득력은 없다. 설사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 인상 또는 인하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이제 뒤늦은 이제 연준 의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 자체가 주가 하락 요인이라는 나는 그런 의문을 이제 우리가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즉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 또는 경기 침체를 주장한 사람과 일치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여태까지는 주가 큰 폭 하락을 예상했단 말이죠.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얘기하고는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가 될 때니까 기준금리 인하할 거고 주가가 큰 폭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는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큰 폭 하락할 거냐라는 거죠.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이 이제 증가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장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준금리는 그 기업은 수용하잖아요. 대출받은 사람 신규로 대출받고자 하면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하게 된단 말이죠. 또 시장금리에도 일부 기준금리가 반영되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채 발행할 때도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고용을 증가해 왔다라는 거죠. 물론 빅테크라든지 경영에 실패한 기업들은 구조조정했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고용 증가 원인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준 의장은 지금도 기준금리 인하 없다예요. 1월부터 계속 인하 없다인데 경제 전문가들만 자기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1월부터 지금까지 인하 없다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논리를 펴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포유환율연구소가 항상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서 포유환율연구소는 기준금리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이기 때문이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금리는 하락할 수 있고, 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있어요. 즉 시장이 금리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시장금리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와 관계없이 등락해 왔다라는 거죠. 또 기업은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해왔고.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기준금리가 인하 기대감에서 이제 인하 기대감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주가가 등락하거나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시장에 확산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반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옛날 10%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10% 금리가 넘는 국가 많죠. 그럼에도 그 나라의 그 금리가 높아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나라 많거든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몇몇 우리 포유환율연구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되네요. 말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특정 국가 사례를 들었어요. 미국보다 훨씬
기준금리도 높고 또 물가 상승률도 높고 그 다음에 뭐 고용은 오히려 못한 나라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나라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 일요일 날에도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준금리, 물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물가도 높고 기준금리도 높은 국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 앞 시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난 일요일에 시간을 별도로 냈는데, 주가는 올라도 대부분 수익률이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 PR을 인터넷이나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말씀하는 전문가들과 조금 더 차원이 다른 PR을 보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 또 사례를 들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왜 제가 45,000원까지 간다고 얘기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하튼 그 기준금리와 주가는 그렇게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료는 준비해 놓고 지금 목이 아파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국은행이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했어요. 그런데 3월 이후 시장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기준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 한국 주가 지수도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기준금리 동결해도 올랐고, 미국이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해도 올랐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주식시장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빚이 많은 회사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는 변동금리 제도니까 빚이 많은 국가는 과거 대출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잖아요. 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한국의 뭐 특성인데, 그럼 한국은 미국보다 주가가 오히려 하락폭이 훨씬 커야 되고, 물론 과거 기준으로 하면 나스닥은 좀 예외지만은 나머지 코스피는 많이 빠진 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 그 주가 상승했단 말이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시장금리가 올라도. 그러니까 금리와 그 주가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건 아니고, 부채가 많은 국가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해결된다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된단 말이죠.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임금이 상승했단 말이죠. 또 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했는데, 그것도 임금 상승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경기 침체를 주장한 사람, 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한 사람은 거꾸로 갔잖아요. 쉽게 하면 인버스나 공매도 쪽에 배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면 엄청난 그 투자 손실을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기준금리 이제 인하 기대감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주가가 큰 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 시간에 제가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를 얘기했는데,
미국 GDP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많죠. 특히 S&P 500 기업이 대기업들이니까 이러한 대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지에 대한 매출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논리는 좀 설득력이 없고, 지금까지 경기 침체 또는 기준금리 인하에 배팅한 사람들이 손실이 크니까 지금이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표시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첨언하고자 합니다.